오늘도 의미 있는 건강 정보 한 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새벽에 또 깼어. 눈을 감고 잠든 줄 알았는데 새벽 2시, 3시, 4시 계속 소변이 마려워 깨는 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밤 이렇다면 단순한 노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60세 이상 절반 이상이 야간뇨를 겪고 있고 이 증상은 피로, 기억력 저하, 우울감까지 불러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다 나이 탓이지. 약도 안 듣던데 병원 가도 별 소용 없었어. 하지만 여러분, 진짜 원인과 해결법은 따로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걸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밤을 바꾸고 다시 평온하게 잠들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챕터 첫 번째, 야간뇨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만 이런가?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자꾸 깨는 자신을 보며 혹시 나에게만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과 불안을 느끼신 적 있나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야간뇨는 매우 흔한 현상이며 특히 중장년층 이상이라면 절반 가까이가 겪는 일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비뇨기과학회 조사 기준으로 60세 이상 성인의 49% 이상이 야간에 한 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깬다고 응답했습니다. 게다가 30% 이상은 밤에 2번 이상 일어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진단받지도 치료받지도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다들 겪는다니까 나도 그냥 참자 이렇게 넘기다 보면 문제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야간에 자주 깨는 것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수면 질 저하,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건강의 도미노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3번씩 일어나면 그만큼 깊은 수면은 줄어듭니다. 우리 몸은 수면을 통해 호르몬을 조절하고 면역을 회복하며 뇌를 정리합니다. 그 과정이 방해되면 낮 동안의 피로감은 물론 몸 전체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뇨는 낙상 사고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 졸린 상태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고령자의 경우 골절로 이어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 리스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창피하다, 병원 가기 민망하다는 이유로 혼자 참고 넘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건강에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정확히 원인을 알고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챕터 두 번째, 밤마다 깨는 진짜 원인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밤에 자꾸 깨는 건 전립선 문제 때문이지, 혹은 방광이 예민해서 그런 거야. 병원에 가도 흔히 듣는 말입니다. 전립선비 대증이네요. 방광염 증상이 있으시네요. 노화로 인한 변화입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의 몸 전체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사람 중에는 ADH라고 부르는 항인뇨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는 소변 생성을 줄이고 몸 안수분을 보존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처럼 밤에도 많은 양의 소변이 생성되고 결국 자다가 깨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항인료 호르몬 문제를 일반 병원 진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전립선 검사, 소변 검사 정도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야간뇨의 핵심 원인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원인,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이 증상은 자는 도중 호흡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며 그때마다 뇌가 위험을 감지해 잠에서 깨게 됩니다. 이 깬 순간에 화장실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즉, 진짜 문제는 호흡 정지인데 깨고 나서 소변 본다는 행동이 나타나 마치 방광 문제가 원인처럼 착각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 신부전, 만성 신장 질환, 간 질환 등도 야간 소변량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에서 포도당을 배출하려고 많은 양의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밤에도 수시로 깨어 화장실을 찾게 되죠. 이처럼 야간뇨는 여러 장기와 시스템의 복합 작용이며 나이 탓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생활 습관과 심리적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야식을 자주 먹는 분들 역시 수면 중 각성 빈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더 자주 받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는 방광이 찬 게 아니라 뇌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루틴이 뇌를 자극해 작은 자극에도 쉽게 잠에서 깨도록 만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야간뇨는 단일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전립선 문제, 항인효 호르몬 저하, 수면 무호흡증, 심장, 신장, 간, 당뇨 등 만성 질환, 심리적 자극 및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이 맞물리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방광이 예민한가 보다 정도의 진단이 아니라 내 몸 전체의 상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챕터 세 번째, 물 언제 마시느냐가 잠을 결정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상식입니다. 실제로도 수분은 우리 몸의 순환, 소화, 체온, 조절, 노폐물 배출 등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마시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야간뇨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물 마시는 시간표 하나로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아침엔 정신이 없어서 못 마시고 점심 지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수분 보충해야지. 그러다 보면 저녁 7시 이후에도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어느새 밤 10시 취침 30분 전까지도 목이 마르다며 마시게 됩니다. 결과는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깨어나고 깬 김에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이게 되는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아침 7시에서 10시 사이에 전체 수분의 40% 정도를 드세요. 이 시간대는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몸에 첫 물 한 잔으로 신호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깨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하루 전체 순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점심 전까지 총 수분의 70% 정도를 드세요. 오전 중에는 가능한 충분한 수분을 마셔야 합니다. 이때 마신 물은 활동 중에 대부분 땀이나 대사를 통해 빠져나가며 야간 소변량과는 거의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후 5시 이후부터는 수분 섭취량을 줄이세요. 저녁 시간대부터는 수분 섭취량을 점차 줄여야 합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최대한 수분을 절제하고 소량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수분을 섭취하지 마세요.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야간 화장실 가는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입이 너무 마르면 가볍게 입을 헹구거나 작은 한 모금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뭘 마시느냐도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음료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등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 알코올도 수면을 방해하고 이뇨 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음료입니다. 추가적으로 과일 주스, 탄산음료 등 당분이 많은 음료 역시 섭취 시 혈당을 상승시키고 야간 소변을 증가시키는 음료로 피해야 합니다. 마셔도 괜찮은 음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페인이 없고 위에 자극이 적은 보리차, 현미차 또는 미지근한 물은 마셔도 괜찮습니다. 캐모마일, 레몬밤 등 식물성 허브티는 불안 완화에 도움을 주고 수면 유도 효과도 있어 마셔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 물을 언제, 얼마나, 무엇을 마시느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일 밤의 숙면 품질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챕터 네 번째. 밤마다 깨는 원인, 알고 보면 음식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깨는 게 너무 잦아요. 물을 줄여야 하나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음식이에요.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언제 먹느냐가 밤잠을 방해하는 큰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은요, 그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밤에 덜 깨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과 식사 습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극적인 음식, 밤을 깨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에 커피 한 잔 마셨는데 밤에 2번, 3번씩 화장실을 간 적 있으시죠? 이런 음료들, 특히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건 모두 카페인이 들어있어서요. 이뇨 작용을 일으켜요. 몸 안에서 계속 소변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특히 오후 3시 이후엔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술, 특히 맥주, 이것도 아주 강한 자극입니다. 맥주는 소변도 많이 나오게 하지만 방광 자체를 더 민감하게 만들어요. 맥주 한 캔으로 시작한 저녁이 밤새 화장실 3번으로 끝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콜라, 사이다, 달달한 주스들도 방광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산성에다가 당분도 많아서요. 방광 내벽을 자극해 수축 반응을 유도합니다. 또 우리 입맛 당기는 매운 음식들 있죠. 고추장, 김치찌개, 불닭 같은 음식들. 이건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기 딱 좋은 조합입니다. 특히 야식으로 떡볶이 드시는 분들, 그날 밤 잠 못 자는 이유 바로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초콜릿이에요. 카페인도 들어있고 설탕도 많죠. 저녁에 드시면 바로 반응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짠 음식, 조용한 방해꾼. 나는 짠 거 안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식탁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국물 요리 한 그릇, 간장조림, 젓갈 반찬, 이게 다 소금 덩어리입니다. 염분이 많으면요. 우리 몸은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더 끌어들이고 결국 소변으로 내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국물은 한 숟갈만,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하루 소금 섭취는 5g 이하로 제한, 젓갈이나 장아찌 대신 무염나물, 생채 반찬으로 대체 이렇게만 해도 밤에 몇 번이나 깨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광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방광에 좋은 음식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먼저 호박씨, 이건 남성분들께 특히 좋은 음식이에요. 전립선 건강에도 좋고 방광의 긴장도 낮춰줍니다. 또 블루베리랑 크랜베리, 이건 염증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 있으셨던 분들께 정말 추천드려요. 바나나도 좋은 선택입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이뇨 작용을 오히려 줄여주거든요. 현미나 오트밀 같은 곡류도 도움돼요. 장은 편안하게 하고 복부, 압력을 낮춰주기 때문에 방광에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콩, 우엉, 미나리, 이건 자극 없이 수분을 부드럽게 배출해주는 식품이에요.
또 하나 타트 체리 주스 들어보셨나요? 여기엔 멜라토닌이 풍부해서요. 수면 질 개선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차.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위장도 편안해지고 몸이 이완되면서 밤에 숙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같은 음식도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같은 음식이라도 저녁에 먹느냐, 점심에 먹느냐 그 차이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까지, 그리고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 이걸 원칙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밥 대신 죽, 국물 대신 구운 채소, 후식은 케이크 대신 생강차 한 잔, 이런 식으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그날 밤 잠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야간료는 단순히 물을 줄이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특히 단 음식, 짠 음식, 술, 카페인, 이 4가지는 밤잠을 깨우는 대표 원인이에요. 꼭 줄여보시고요. 호박씨, 블루베리, 바나나, 생강차처럼 방광을 도와주는 음식들도 하루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몸이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챕터 5번째, 방광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방광이 작아졌나 봐요. 화장실만 가면 바로 마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방광은 근육이라는 사실을, 즉 훈련과 자극에 따라 그 기능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권장하는 방광 훈련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광은 성인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300ml에서 500ml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과민성 방광이 생기면 100ml에서 150ml만 차도 신호가 오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방광 근육과 관련 신경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방광 훈련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렵다는 느낌이 와도 당장 가지 않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신경을 재교육하고 방광 근육의 수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광 훈련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일에서 5일간 소변 일지 작성합니다. 몇 시에 소변을 봤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중간에 새거나 참기 어려웠던 경우 기록하여 자신의 소변 주기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은 소변이 마려울 때 참는 시간을 10분씩 늘려보는 것입니다. 지금 1시간 강역이라면 다음에는 1시간 10분, 그 다음엔 1시간 20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참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소변을 참는 중에 너무 마려울 경우에는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5회 해보세요. 그리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집중을 다른 데로 돌려보시고 복식 호흡 혹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훈련을 위해 조금 더 소변을 참으실 수 있을 겁니다. 소변을 조금만 보았는데 다시 마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변을 본 후 1분에서 2분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시 한번 소변을 보세요. 잔뇨감이 줄어드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소변 훈련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리해서 참으면 방광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하루 1회에서 2회씩만 연습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훈련은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개선을 경험했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게 효과가 있지만 전립선비대증, 신경계 질환 등 병리적 요인이 있는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니 이런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 여성은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던 습관을 3주간의 훈련 후 3시간 간격으로 늘릴 수 있었고, 한 남성은 퇴근 후 야간에만 4번 가던 화장실 횟수를 단 1번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작은 성공의 반복입니다. 하루에 한 번 더 참는 것만으로도 내일은 더 나은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음식을 중심으로 야간뇨에 영향을 주는 식단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음식이 방광을 자극할 수도 있으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6번째. 생활 습관으로 야간뇨를 다스리는 법. 야간뇨 참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약 하나로 뚝 그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약도 먹고 물도 줄였는데 왜 밤마다 깨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리듬을 조금씩 되찾는 방법, 생활 습관 속의 변화, 전략들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수면 루틴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우리 뇌는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반복되는 패턴을 좋아합니다. 이 시간에 자야 해. 이렇게 매일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줘야 몸도 방광도 그에 맞춰 움직여요. 그런데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몸은 언제 쉬어야 할지 몰라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하죠. 그러다 보니 소변 신호에도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주말에도 평일과 30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잠들기 1시간 전엔 조명 줄이고, TV나 스마트폰은 멀리 두기, 이런 작은 반복이 뇌에게 이제 자도 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 자기 전 스트레스를 정리해 보세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하루 종일은 괜찮았는데 막상 불 꺼진 침대에 누우니까 온갖 생각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보다 마음이 깨어 있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트레스는 방광을 자극하는 강력한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전 이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서 메모하기, 조용한 클래식이나 잔잔한 음악 한두 곡 듣기, 복식 호흡 3분,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기, 이렇게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밤에 자주 깨던 방광도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환경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물을 아예 안 마셔야 하나요? 하고 물으시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침실 조명은 아예 끄고 자세요. 이불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온도는 19도에서 21도, 습도는 50%에서 60% 유지. 이 조도와 온도, 습도만으로도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지니까요. 이건 단순히 쾌적함을 넘어서 몸이 이젠 잘 시간이구나 하고 느끼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낮 시간 활동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낮에 거의 움직이지 않으세요. TV 보거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밤만 되면은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수분이 하체에 고이고 밤에 누웠을 때 그 수분이 소변으로 몰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하루 3번 10분씩 가볍게 걷기,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면 중간에 꼭 일어나기, 오후엔 다리 조금 높여서 쉬어주기. 이렇게 하면 다리 쪽 순환이 좋아지고 밤에 쌓였던 수분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생활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다 고쳐야지보다 하루에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이런 변화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의 밤을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챕터 7번째. 나도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어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도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요, 당신과 비슷한 고민을 했던 3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나이도, 건강 상태도, 생활 습관도 서로 달랐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것.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사례. 68세 남성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건강을 챙기겠다고 마음먹으셨대요. 그래서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시고 식단도 신경 쓰고 운동도 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에는 3번, 4번씩 자꾸 깨는 겁니다. 물을 마시니까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요. 그 말에선 서운함도 지침도 느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저녁 식사 이후에도 계속 물을 마셨던 게 문제였어요. 심지어 TV 보면서 자기 전까지도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엔 물을 아예 끊고 밤마다 호박씨 한 줌, 따뜻한 생강차 한 잔, 그리고 소변을 너무 빨리 보지 않도록 참는 연습도 함께 했죠. 한 달이 지나자 밤에 한 번만 깨요. 2달 후엔 이젠 거의 안 깨고 잘 잡니다라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 62세 여성입니다. 이분은요, 갱년기를 겪고 계셨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화장실을 더 자주 가셨어요. 자는 동안 방광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 표현이 참 인상 깊었죠. 밤에 자꾸 깨니까 수면도 뒤죽박죽, 낮에도 피곤하고 마음이 계속 불안하셨대요. 그래서 함께 시작한 건 자기 전 족욕과 복식호흡,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호흡을 느리게 하며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이었어요. 음식도 조절했죠. 커피, 초콜릿은 줄이고 바나나는 추가, 그리고 매일 수면 일지를 쓰며 자기만의 리듬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 결과 야간요는 3회에서 1회로 줄었고 무엇보다도 불안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하셨을 때 정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57세 남성입니다. 마지막 이분은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요. 문제는 단 음료를 너무 좋아하셨다는 것. 하루에 음료를 3-4병씩 오후에도 계속 드시다 보니 밤에 4-5번은 꼭 화장실을 가야 했답니다. 처음엔 그게 당뇨 때문인지 몰랐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넘겨버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함께한 변화는 간단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엔 단음료, 과일 주스까지 전면 중단. 식단은 저탄수화물, 고섬유 위주로 재구성, 그리고 주 3회 걷기 운동을 추가했죠.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소변량이 확 줄었고 야간 배뇨도 절반 이하로 감소, 무엇보다 당뇨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이 덜해졌어요. 라는 말을 하셨을 때 이 모든 노력이 빛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당신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았나요?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밤마다 깼던 그 시간이 몸의 경고였다는 걸 깨닫고 그걸 정성껏 받아들였을 때 인생의 밤도 다시 깊어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는 건 어쩌면 밤마다 깨어나며 지친 삶을 견디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수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을 바꾸는 것, 방광을 훈련하는 것, 잠의 질을 높이는 습관을 실천하는 것, 이 3가지만 해도 약 없이도 수술 없이도 밤에 깨는 횟수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건강, 기분, 하루 전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밤은 원래 회복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당신의 밤을 되찾아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깊은 잠을 응원합니다.